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한덕수 전 총리와 단일화 문제를 놓고 벌어진 갈등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해서 사과하면서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의 텃밭인 전남을 찾은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힘과 김 후보가 첫 번째로 할 일은 내란 행위에 대해 석고대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그리고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 교수와 대선 상황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먼저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의총 가서 큰절까지 올리고 사과도 하고 분위기 화합을 다짐했거든요.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특히 국민 여러분 얼마나 애를 태우셨습니까?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더 잘하겠다는 다짐의 큰절을 국민 여러분들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리고 국민 행복을 위해서 저희 큰절을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정말 그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이제 드디어 대선 후보가 확실하게 됐잖아요. 오늘 의총 조금 있다가도 의총 상황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의총 분위기가 어땠을까 궁금해집니다. 어땠을까요? 어찌됐든 김문수 후보가 두 번의 의총을 참석한 꼴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런데 첫 번째 의총에서는 사실 꽃다발은 받았지만 그 꽃다발이 사실 축하의 꽃다발이 아니라 2차전을 하는 그 싸움의 꽃다발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우여곡절 끝에 당원들의 현명한 선택으로 최종 후보가 선정이 됐고 본인은 아마 감개가 무량할 겁니다. 첫 번째 우리 당의 5대5 룰에 의해서 당원들의 약 60% 지지를 받은 것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단일화를 하겠다. 그런 약속 때문에 본인이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사실 본인이 단일화를 적극 나서겠다고 했는데 나서지 않은 데 대한 책임은 비난을 면하기 힘들어요. 예. 그렇지만 단일화를 하겠다고 뒤늦게 했고 하지만 단일화 룰을 가지고 사실은 첨예하게 맞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가 당 지도부가 박탈을 하는 그런 상황까지 왔고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선택한 당원들이 이번에는 김문수 후보의 손을 또 들어줬단 말이죠. 당 지도부의 이러한 한밤의 쿠데타 같은 이런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아마 거기에 대한 만감이 교차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총장의 분위기는 본인이 진솔하게 저는 사과했다고 생각해요.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표현도 했고 그리고 절을 했지만 거기 절에 모든 게 담겨 있고 그래서 아마 흔쾌히 의원들도 받아주신 것 같고 그래서 화기애애하게 끝이 났고 곧바로 또 중앙선대위 회의도 열었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예. 그래서 이제 갈등은 일단락이 돼야 되고 예. 됐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돼야 되고 김문수 후보는 이제 오늘 밤 이제 내일 새벽 0시부터 예. 선거운동에 돌입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과거는 뒤로 해야죠. 미래로 나아가야죠. 예. 그러니까 그 김문수 후보가 원하는 대로 당이 원하는 대로 화합이 바로 될지 선거가 이제 23일 남았잖아요. 예. 그게 가장 문제일 것 같아요. 사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정말 대선 승리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자고우면하지 않고 김문수 후보를 중심으로 단합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예. 바로 그 때문에 김문수 후보도 그동안의 갈등을 다 없애자는 뜻으로 자신이 가장 낮은 자세를 보여줄 수 있는 게 큰절을 했던 거라고 저는 봅니다만 그러나 이게 말과 희망대로 현실이 작동될 수 있는가 부분은 또 따져볼 부분인데 당장 지난 어제 이 소동과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져라. 그래서 사실 권영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즉각 사의를 표했습니다만 그 나머지 당직자들은 그대로 남아있다. 특히 지금 원내대표는 선출직이기 때문에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대한 책임론을 강하게 지금 친한계에서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수습할 것이냐의 부분도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사실 어떻게 보면 김문수 후보의 교체를 주도했던 친윤계가 정말 마음을 열고 김문수 후보를 인정할 것이냐. 그것도 상당히 저는 중요한 대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정치적으로 게임은 끝났다고 보지만 이분들이 진짜 이 자발적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승복과 거기에 따른 자발적인 그러니까 협력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이 힘든 싸움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좀 더 다가가고 낮은 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겁니다. 결국은 김문수 후보를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지금 결국은 이
계엄을 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계 정리를 어떻게 할 예. 것이냐. 이 부분도 지금 친한계에서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을 과연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이것도 풀어야 될 숙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반 이재명 빅텐트를 만들겠다라는 걸로 보이는데 앞으로의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반 이재명 빅텐트는 사실 이제는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다 저는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예. 왜냐하면은 이낙연 전 총리도 출마 안 하시고 그러게요. 그리고 한덕수 전 후보죠. 이제 전 후보와의 관계는 이제 당원들의 선택으로 일단락이 났고 예. 남는 것은 그렇다면 이제 이준석 후보인데 이준석 후보는 끝까지 안 한다? 완주하겠다는 예.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김문수 후보 만약에 제가 참모라면은 저는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더 이상 반 이재명 빅텐트를 나오는 게 아니라 대국민 빅텐트다. 결국은 국민을 바라보고 중도를 바라보는 거기에서 시작해야 된다 저는 생각해요. 예. 그렇다면 지금도 여론조사 결과를 각종 여론조사를 본다면은 여전히 마음을 못 정하고 무응답 모르겠다는 응답이 많게는 20% 가까이, 예. 적게는 10%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다 중도층이라 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당 지도 지지율과 후보의 지지율을 보면은 당 지지율보다 사실은 이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더 높습니다. 예. 그것은 중도층이 그쪽으로 더 갔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국민 빅텐트다. 그래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김문수 후보가 경선 기간 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한동훈 전 후보와 이제 토론 중에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어떻게 사과할 용의가 있으시냐 했을 네. 때 분명히 그 말을 했습니다. 후보가 된 다음에 심사숙고해서 고민해서 대답을 하겠다 했거든요. 이제 후보가 됐습니다. 예. 그렇다면 김문수 후보는 본인은 적어도 이제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두 번의 약속을 안 지킨다는 그런 비난을 면해야 되고요. 네. 그렇다면 그 약속도 약속이거든요. 그리고 본인은 과거에서 얽매이면 안 되고 미래로 나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거기에 대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다면은 민주당이 원하는 선거 프레임으로 빠질 거예요. 예. 그 선거 프레임에 빠지지 않고 정말 국민 속으로 그리고 정책 경쟁으로 가고자 한다면은 그 부분은 분명히 표현해야 된다. 그게 김문수의 제1의 전략이 돼야 되고 두 번째 전략은 저는 대국민 빅텐트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예. 이제 친윤 반윤 이런 게 아니라 다 통합하자. 그렇게 친윤들도 이번 한밤의 쿠데타의 배후로 의심을 받고 있지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분들이 이제 김문수 후보의 참모라면은 김문수 예. 후보라면은 다 지역으로 가라. 정말 지역으로 가서 본인이 김문수라고 생각하고 띄워주는 띄워라. 것이 보답하는 것이다. 저는 그런 전략을 내세울 것 같아요. 그리고 예. 그분들도 사과 릴레이처럼 김문수 후보가 사과를 하면은 이제는 모두가 미래를 가기 위해서 일반 국민들의 정서가 어디 있느냐를 찾기 위해서는 모두가 다 사과를 해야죠. 예. 지난 과거를 어떻게 됐든 간에 헌재에서 탄핵에 대한 판결이 났잖아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법치를 준수하고 정말 법치를 준수하는 보수라면은 저는 사과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그런 사과 릴레이까지 제가 김문수 후보가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대국민 빅텐트의 이런 필요성을 강조해 주셨는데 김문수 후보의 뭐 향후 진행 상황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뭐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본선에서의 경쟁력 자체가 객관적 지표상으로 지금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뒤처진 게 사실이기 때문에 예. 어떤 식으로든 판을 흔들려고 하는 노력들은 아마 저는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지난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 때 본인이 언제 하자고 했냐면 본선 무대에서 빅샷을 하자, 원샷 경선을 하자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때 원샷 경선의 대상은 한덕수 후보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개혁선당의 이준석 후보, 그리고 또 당시 출마가 예상되었던 새민주당의 이낙연 고문까지 아우르는 거였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덕수 후보와의 그 지금 단일화는 이제 물 건너갔습니다만, 그래도 본인이, 그러니까 지금 본선에서 판을 흔들 수 있는 마지막 찬스라고 한다면 이준석 후보와의 원샷 정도는 내심 지금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시간은 저는 뭐 충분하다고 봅니다. 예. 일단 25일까지 투표 용지가 인쇄되기 전까지만 어떤 식으로든 양당의 후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은 충분한데 문제는 객관적인 여러 가지 조건들이 성숙될 수 있냐 이 부분입니다. 예. 일단 이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계엄 세력과는 절대 단일화 없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 원샷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부분에 대한 예. 계엄과 탄핵에 대한 부분을 기존의 입장대로 갖고 간다고 한다면 죽었다 깨어나도 원샷은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 입장에서는 일단 이 중도 무당층을 생각해서라도
이 노선 수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지금 친윤계들로 중심이 되어 왔던 당의 기득권 세력들이 물러난다고 한다면 당의 노선도 나도 이제 바꾸겠다는 그러한 좀 전향적인 조치를 해야만 예. 이 본선 무대의 판을 흔들 수 있을 것이다. 예. 과연 그 정도까지 결심을 할 수 있을지는 뭐 지켜봐야 할 대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영을 떠나서 두 분 모두가 이제 김문수 후보가 대권의 승리를 위해서는 사과도 해야 되고 중도층에 대한 마음을 돌리는 그 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특히 친윤과의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그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공교롭게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오랜만에 또 글을 올렸습니다. 국민께 드리는 호소. 김문수 후보가 이제 그 후보가 되고 나서 올린 글인데 여전히 건강함을 보여줬다. 진통은 있었지만 그리고 경쟁을 펼쳤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경의 표한다. 등등등 썼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는 청년 세대를 또 언급했습니다. 특히 자유를 사랑하는 청년 세대 여러분 다시 한번 함께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지켜내야 합니다. 2030 청년 세대와 미래 세대들이 살아갈 자랑스러운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등등등 썼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한덕수 전 대표는 굉장히 강하게 또 비판하는 메시지를 또 페이스북에 냈거든요. 그리고 친한계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지도부 사퇴해라. 그리고 친윤 단절하고 사과해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까지 언급하면서 계속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과연 김문수 후보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관계 설정이 잘 될까요? 사과도 하고?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반드시 해야 되고 아까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 대국민 빅텐트도 거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예. 일반 국민적인 정서에 부합하는 행동을 해야죠. 예.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도 계엄과 관련해서는 어느 누구도 잘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 계엄은 잘못됐다고 했습니다. 다만 탄핵과 관련해서 그간에 다양한 의견이 상충되는 의견이 나왔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미 헌재의 판결로 일단락이 났습니다. 근데 잠시만요. 그 비슷한 아까 말씀해 주신 내용이니까 그럼 추가로 여쭤볼게.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그만두겠다 물러나겠다 했잖아요. 근데 지도부 중에 권성동 원내대표는 아직 그 오늘 중앙선대위 회의에도 바로 옆에 서 있더라고요. 지도부 사퇴는 권성동 비대위원장의 사퇴만으로는 괜찮은 겁니까? 책임은? 정상적이라면 모두가 다 사퇴하는 모습을 보였어야죠. 예. 하지만 당의 이러한 행정적인 절차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대위원장이 사퇴하고 나서는 누군가는 그 대표 자리를 또 대리하는 그런 예.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다 사퇴해버리면 예. 당이 또 행정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러한 불가항력적인 모습이 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미 그 부분은 내일부터는 선거가 시작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더 이상 지도부의 의미는 없어요. 중앙선대위가 그 역할을 대신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아까 드린 말씀 연장해서 좀 말씀드리면 예. 그러나 국민 정서에 부합한다면 사실은 김문수 후보가 윤 대통령과의 관계도 정리를 하는 게 맞죠. 네. 그리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메시지를 내는 것이 결코 우리 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역설적이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사실은 배워야 됩니다. 그 얘기는 첫 번째 부분. 예. 지금 현재는 우리 당의 후보는 김문수 후보이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돼요. 그러나 전직 대통령이 저런 메시지를 내면은 어떻게 되든 간에 스포트라이트까지는 안 되더라도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고 언론에서 보도를 하게 됩니다. 예. 그렇다면 국민들이 또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또 저러한 메시지 자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친윤들이 정말 의심만 했던 한밤의 쿠데타의 배후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기 충분한 그런 액션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런 모습은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하셨던 것처럼 정말 본인은 이제 과거입니다. 과거에 머물고 지금 김문수 후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된다면 본인은 조용하고 침묵해야죠. 예. 박근혜 대통령의 일례가 있습니다. 2008년도에 정말 치열하게 당내 경선을 거치고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이명박 대통령 5년 내내 비대위원장으로 다시 당의 전면에 나서기 전까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는 현직 대통령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된다. 예. 그래서 나는 절대 나서면 안 된다. 그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그러한 모습을 보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좀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도 친윤 쿠데타 세력에 제대로 책임 물어야 한다 이렇게 당 네. 지도부를 강하게 비판했고, 근데 지도부에 대한 책임은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그리고 말씀하신 친윤과 그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
딱 끊을 수가 있겠는가 그게 될지 모르겠네요. 뭐 김문수 후보의 의지에 달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뭐 김문수 후보가 지금 이 선거 기간 동안에는 사실상 당무에 대한 완벽한 장악력을 지금 이제 갖고 있는 만큼 본인의 이제 그 결심에 따라서 저는 그것이 실천이 저는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특히 어떤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메시지를 낸 거는 네. 김문수 후보에게는 정치적 기회예요. 이걸 바로 딱 잡아가지고 아니 지금 자중해야 할 분이 왜 이 시기에 지금 이렇게 메시지를 내느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식의 정치적 찬스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예. 사실 이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말 뜬금없는 메시지가 사실 어제 밤에 그 전당원 투표의 결과가 나온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나락에 떨어지고 있는 국민의힘을 구한 현명한 당원들의 집단지성이거든요. 예. 그 집단지성에 또다시 그 찬물을 끼얹는 행위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김문수 후보는 여기에 대해서 발끈하면서 이제 좀 자중하시라. 그리고 내가 그동안에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뭐 의리나 인연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참아왔지만 예. 이제 우리 당의 노선은 분명히 한다. 계엄 세력과 내란 세력하고는 분명히 선을 긋는다는 식의 저는 선언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당내에서도 상당한 아마 동조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친윤계에 대해서는요. 그거는 김문수 후보가 이래라 저래라 하기 전에 예. 친윤계가 어제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책임을 전다고 한다면 단순하게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당직을 맡고 있는 분들을 다 물러나야 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친윤계가 지난 3년간의 윤석열 정권의 파탄, 그리고 계엄, 탄핵 정국, 그리고 이번 후보 교체 논란까지 모든 책임의 이 중심에 있잖아요. 이렇다고 한다면 소위 패족 선언을 해야죠. 이제 우리가 친윤이라는 카테고리로 우리는 더 이상 뭉치지 않겠습니다. 예. 우리는 정말 낮은 자세로 새로운 이 보수 재건을 위해서 모든 걸 헌신하겠습니다 하면서 이번 대선 기간에는 저희들은 백의종군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부터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여의도 있지 않고 예. 각 지역구에 돌아가서 우리 당의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이 정도의 선언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예. 예, 이런 가운데 내일부터죠. 대선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이 되는데요. 후보 자격을 회복한 김문수 후보 첫 인선으로 이 사무총장의 4선 박대출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또한 오늘 오전이죠. 한덕수 전 총리 만나서 선배님, 사부 이런 식으로 칭하면서 선대위원장 자리를 또 제안했어요. 한덕수 전 총리가 받아들일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한덕수 전 총리 전 후보가 예. 사실은 이제 그간의 본인의 말씀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는 사실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심사숙고하겠다는 그 자체가 여지를 둔 게 사실 안 받아들이겠다는 부정적인 의미도 있거든요. 예. 하지만 그것은 본인이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그런 모습이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모두가 다 아우르고 불과 몇 시간 전만 하더라도 후보가 될 뻔한 예. 그 자리에서는 모두가 다 안고 가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일단 본인이 설사 후보가 안 됐더라 하더라도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 필요하죠. 네. 그리고 본인이 얘기했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국민 통합, 그래서 약자의 동행 그런 부분을 위해서라도 본인이 어떤 행동을 계획했던 부분들을 본인 스스로가 김문수 후보가 돼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아름다운 모습인데 예.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김문수 후보가 중앙선대위가 발족이 된 이상 예. 더 이상 여기에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본인은 더 국민수로 들어가야 됩니다. 중앙선대위는 선대위에 맡겨두고 그래서 한덕수 전 후보나 다른 중앙선대위에 참여하고 있는 그러한 공동위원장들이 본인들이 뛰어야 됩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한덕수 전 총리를 끌어안고 단합을 이루겠다 이런 뜻으로 보이는데 한 전 총리가 이번 선거 운동을 좀 도울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본인이 뭐 실무 단계에서 논의를 해보겠다는 거 보니까 그 애둘러서 일단은 선대위원장직을 저는 고사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예.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사실 뭐 자신의 모든 그러니까 커리어와 인생을 다 바쳐서 던져서 지금 뭐 위기에 처한 조국을 구하는 것이 본인의 출마였다고 한다면 그것이 정말 진정성이 있다고 한다면 본인이 후보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본인은 모든 걸 바쳐서 저는 이 지금 이 선거에 뛰어드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또 예.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내야말로 나 평생 가려만 했는데 내가 정치를 뭘 알아. 그렇다고 하니까 내가 뭐 그런 상임선대위원장을 할 자질이 못 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본인 스스로 강점을 내세웠던 게 경제는 한덕수다. 그리고 대미 통상하면 한덕수다.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는 도와줄 뭐랄까요 일종의 이 여지는 충분히 남아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예를 들면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아주 뭐 이 상임
뭐 선대 본부장 정도라도 맡아서 하겠다는 그러한 이제 자세를 보이는 것이 그동안 본인이 던져왔던 말을 나름대로 진정성이 있었다고 나름대로 이렇게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그 대목이긴 한데 과연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잡고 과연 지역을 같이 돌아다니지는 않더라도 정책으로는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경청 투어가 오늘 마지막 날이군요. 그래서 오늘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전남 지역을 찾았습니다. 여기서 김문수 후보 후보로 확정된 김문수 후보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 듣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엉터리로 후보 교체를 하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되는 일이었는데 그래도 선출된 후보가 됐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내란 동조 세력 국민의힘에 내란을 비호하는 후보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국민의힘 또는 김문수 후보가 해야 될 제일 첫 번째 일은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1호 당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총불위를 들이댄 내란 행위에 대해서 먼저 석고 대죄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두 분의 말씀과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물론 국민의힘 쪽에서는 내란이라는 용어는 사용하기를 꺼려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국민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서는 사과해야 한다 이렇게 들었는데 그 이재명 후보는 경청토 이렇게 계속 그 선거운동을 하는 중이었잖아요. 네. 근데 보니까 좀 특이한 게 그 의상을 계속 이제 정장을 안 입고 편하게 입고 네. 활동을 하네요. 아무래도 뭐 지금 그러니까 일종의 뭐랄까 이 저작거리로 나가서 예. 일반 국민들하고 눈높이를 맞추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한 복장, 좀 더 캐주얼한 차림으로 서민들과 국민들 속으로 파고 들어가겠다는 뭐 그런 나름대로의 정치적 의지를 아마 의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중요한 대목을 오늘 언급을 하셨잖아요. 네, 예. 사실은 뭐 이 민주당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국민의힘에서 벌어졌던 지난 11의 소동 자체는 뭐 강 건너 불구경일 수 있지만 예. 결코 남의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 국민의힘도 국고로부터 이 지금 세금을 지원받는 공당이잖아요. 네. 그 공당에서 당내의 민주주의가 지금 저렇게 처참하게 무너지는 상황이고 예. 그것이 만약에 바로잡혀지지 않고 그렇게 이 한덕수 후보 같은 분이 나왔을 때 과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후보를 우리가 인정해야 되느냐 마느냐 이런 상당히 아마 근본적인 문제에 상당히 부딪힐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같은 이 지금 정당의 한 사람으로서 당내 그러니까 지금 민주적 질서가 회복됐다는 부분은 분명히 바람직하다는 거다는 식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이제는 김문수 후보는 자신이 상대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김문수 후보의 태생적 관계가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이 부분은 꼭 빼지 않고 이 대목을 유권자들에게 바로 이야기를 함으로써 지금 국민의힘의 정식 후보로는 이제 선출됐지만 그러나 국민이 선택하기에는 예. 상당히 하자 있는 후보라는 부분을 애둘러서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우위를 내보이는 그러한 하나의 정치적 수사를 갖고 간 것이 아닐까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사과에 대한 부분이 변하지 않으면 계속 공격 포인트가 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리고 23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근데 전국으로 돌아다니기에 바쁘겠어요, 김문수 후보가. 그렇습니다. 뭐 이재명 후보 오늘 보니까 여유가 더 있으시네요. 여유가 더 있으시고 저것이 제가 말씀드린 그런 민주당 특히 이재명 후보가 가져가고자 하는 그런 내란 프레임, 선거의 프레임입니다. 예. 그래서 그게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뭐 이재명 후보가 적나라하게 지적해줬지만 김문수 후보가 대처를 저는 해야 된다 봅니다. 네. 그리고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저희 당이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이렇게 저희 당을 공격해도 예. 저희가 할 말이 없는 거죠. 사실은 상대를 공격하고 상대의 그런 잘못을 지적하려면 저희가 똑바로 써야 되는데 이번 사태로 저희가 정당 민주주의가 훼손될 뻔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당원들로 정당 민주주의가 다시 회복이 됐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재명 후보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유는 좋지만 이제 앞으로 좀 더 성숙하게 정책 경제를 좀 하셔라 예. 그런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이재명 후보가 많은 정책을 내보이면서 특히 본인이 중도 보수다 성장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여전히 의구심을 못 거두는 게 과거에 본인이 하셨던 말씀 중에 성장과 직결된 부분 중에 영업이익이 500억 이상 되는 기업들에 대해서 법인세를 30%로 올리겠다는 부분들.
그리고 본인이 기본 사회에 관련해서 기본 소득은 본인이 신념이라고 얘기하면서 여전히 세금과 관련해서 데이터세라든지 인공지능 로봇세라든지 토지 보유세라든지 이런 세금에 대해서도 여전히 아직 입장 표명을 안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반도체 특별법. 지금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성장하면서 모든 성장 동력이 꺼져가고 있는데 여전히 주 52시간의 자율적인 탄력 적용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함구하고 있단 말이죠. 이러한 부분들이 언제까지나 이어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 국민들은 선거를 통해서 정책을 통해서 또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좀 더 정책 경쟁으로 이제 넘어가 주시라 그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더불어민주당은요 비명계로 꼽히는 박용진 전 의원을 앞세워서 국민화합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이 당내 지지 기반을 좀 다지는 전략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네, 뭐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난번 전당대, 그러니까 당원 투표를 통해서 압도적인 지지율을 얻었지 않습니까? 예. 89.7%라는 건 앞으로도 아마 지금 거의 없을 전무후무한 이 압도적인 지지율을 그러니까 거뒀는데.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정치적 훈장일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 때문에 놓은 것이 이재명 1급 체제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민주당 내의 당내의 민주주의 그리고 지금 다양성, 포용성이 사라진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이 만약에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지금 안 그래도 절대적인 가반 의석을 갖고 있는 데다가 지금 행정권에다가 그리고 또 사업부 인사권까지 지고 있게 된다고 했을 경우에 소위 말하는 민주당 독재가 시작되는 거 아니냐. 그런 프레임이 지금 상당히 지금 강해지는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당내에서라도 먼저 숨통을 틔워야 되겠다. 그런 아마 전략이 숨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이 지금 명칭에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예. 사람 사는 세상은 이건 이재명 후보의 구호가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구호잖아요. 그러니까 당내에 상당히 많이 지금 이제 정치 입지가 줄어든 친노 친문까지 포용하겠다는 의미를 보이고 있고 그래서 지금 위원장도 사실 비명계의 대표적인 세력이라고 보시는 박용진 전 의원을 포용을 했는데 좀 더 이런 식으로 포용과 합을 갖고 가려고 한다면 제가 생각에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비명 행사했던 이런 분들 중에서 완전히 뭐 이재명 대표에게 악담을 퍼붓는 분 아니라고 한다면 문호를 좀 더 개방하고 그분들에게 적극적인 역할을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중도층 외연 확장뿐만 아니라 당내 지지 세력도 결집하고 있는 모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뭐 저희 당이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사실 뭐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대 당이지만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다만 진정성이 문제겠죠. 그간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러한 통합의 행보를 여러 번 내보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언제 그러냐는 듯이 또 뒤집는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대선 22일 기간 동안에 그러한 경우가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대선 끝난 다음에 그러한 진정성이 이어질까는 의구심은 있습니다. 그냥 단적인 예로 이겁니다. 사람 사는 세상 이런 것을 차용을 해왔지만 이재명 후보가 본인이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과거에 본인이 하신 발언 중에 저도 참 충격적으로 들은 게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서 불량품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어요. 예. 그러한 부분들이 아마 당내에 노무현 대통령 사람들 아니면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던 그런 예. 당원들은 기억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한 부분들이 진정성을 의구심이 들게 하는 그런 발언일 거기 때문에 예. 바람직한 모습으로는 인정을 하지만 그러한 진정성이 좀 더 가미되고 그리고 나아가 선거 결과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예. 정말 상대를 공격하고 네거티브하는 그런 것을 넘어서서 예. 각자의 전략에 따라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발언은 일부러 상기시키려는 전략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민주당이 국민의힘 후보 교체 사태를 계속 보면서 김문수 후보로 일단락되고 선거 검증하겠다. 그동안 했던 발언 등등등 똑같이 이렇게 검증을 예고했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직접 공격에 전면에 서진 않을 것이다. 이런 예측이 나오는데 그건 왜 그런 걸까요? 아무래도 뭐 상당히 좀 이렇게 뭐랄까 여론조사상의 지표에서 상당한 여유가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강하게 그러니까 지금 상대 후보를 밀어붙이는 것보다는 오히려 집권 후에 안정감을 하고 국민들 유권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더 득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그런 판단이 지금 나서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지금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국민의힘 내의 지금 김문수 후보 교체론을 둘러싼 당내의 진통과 갈등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를 또 그 오히려 더 몰아붙이는 것 자체가 오히려 역효과를 갖고 올 수 있다는 아마 예. 정치적 계산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본인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직접 이야기하기보다는 당 차원에서 이제 검증기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될 대선 후보 간 토론에서도 예, 예. 제가 생각해서는 지난 이 3년 전에 당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의 그런 네거티브 캠페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신상에 대한 공격보다는 네. 아마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자신이 지금 꿈꾸는 대한민국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는 쪽으로 예. 좀 더 초점을 맞춰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 시간도 얼마 없으니까 강하게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면 상대가 같이 받아줘야지 이게 티키타카가 되는데 저렇게 약간 그 직접적으로 받아주지 않고 뭐 참모진들이나 실무진들이 대신 이렇게 받아주면 김이 좀 빠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물론 뭐 그럴 수는 있습니다. 예. 하지만 검증과 네거티브는 다릅니다. 네. 네거티브는 그야말로 네거티브고 사실은 해서는 안 될 그런 우리 선거 풍토에 사라져야 될 부분이지만 예. 검증이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것은 검증이라는 것은 사실 인사에 대한 사람에 대한 검증도 되지만 정책에 대한 검증도 되거든요. 그것이 아까 제가 몇 가지 지적해드린 그런 성정을 예치지만 예. 성장이 아닌 정책들과 마찬가지고 그리고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후보의 그러한 실수 그런 여러 가지 우려 그런 것 때문에 아마 투트랙 전략을 내놓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하지만 그 부분도 사실은 번지수를 잘못 잡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과연 선거 검증이 될까요?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의 경기지사 시절을 돌아보면은 저는 기억에 남는 게 대북 불법 송금밖에 없어요. 하지만 김문수 후보의 경기지사 시절은 이미 벌써 20여 년 전부터 예. 이미 적게는 한 15년이 된 그런 시기입니다. 하지만 GTX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판교 테크노밸리, 그리고 파주의 LED 단지, 그리고 평택의 반도체 클러스터 이러한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 일자리 창출했습니까? 그게 예. 김문수 후보 시절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두고 민주당이 투트랙을 아무리 한다고 한들 어떻게 선거 검증이 될까요? 그래서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의 실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전략을 쓰는 건 좋지만 예. 네거티브 아닌 검증은 상호간에 필요하다. 그리고 아마 토론을 통해서도 그런 것은 당연히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예, 여론조사 관련해서도 두 분께 좀 짧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일과 9일 사이에 리얼미터에서 실시한 결과인데요. 이재명 후보가 52.1%, 김문수 후보 31.1%, 이준석 후보 6.3% 각각 기록했습니다. 앞서서 이재명 후보가 그 공격에 전면적으로 나서지 않을 거란 이유가 뭐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아무래도 지금 보시면 지금 이재명 후보가 절반을 지금 넘은 상태입니다. 과반의 지지율을 받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예. 한다면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김문수 후보가 본선 무대에서 시도할 수도 있는 원샷 경선이 과연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요거는 그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 되기 전이죠. 전입니다. 예, 전인데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래서 지금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그 이전에도 계속적인 이 여론조사가 어떤 누구로도 한덕수 후보로도 단일화 된다고 하더라도 이준석 후보나 다른 빅텐트를 쳤을 때 시너지 효과는 일단 빼더라도 객관적인 수치의 합산으로는 이기기가 힘들다. 그런 상황이라는 부분이 과연 그래서 앞서 이야기 드린 대로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샷 경선을 시도할 것이냐 예. 그것이 이제 초점인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사 시점이 7일과 9일이에요. 그쵸. 어제 사실 김문수 후보의 지금 후보가 확정된 것이 어제 그 엄청난 난리였거든요. 이 난리를 과연 중도 모당층들이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 부분이 아마 지금 이번 주 초에 나오는 이 상당한 그 여론조사가 주목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렇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수치는 단일화 전이니까요. 앞으로 여론조사가 어떻게 바뀔지도 좀 관심이 집중되고 있죠. 사실 뭐 단일화 전이든 후든 기울어진 운동장은 맞습니다. 뭐 기울어진 운동장은 맞고요.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저는 완주한다는 전제하에 전략을 짜야 된다고 보는데요. 제가 관심을 두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그간에 많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유권자들이 나의 지지 후보를 안 바꾸겠다 하는 비율이 한 75%에서 80% 정도 돼요. 예. 그럼 20%에서 25%는 바꿀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김문수 후보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것이 이재명 후보가 지난 대선 때 얻은 득표율이 약 48%인데 지금은 아무리 본인이 노력을 하고 해도 지금 현재 여론조사가 52%, 53% 정도밖에 못 올라가요. 예. 그러면 53%라고 하더라도 바꿀 수 있다는 게 20%면 10%는 움직일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거기에 저는 김문수 후보가 일희일비하지 말고 그러에 착안해서 정말 국민 속으로 가서
국민만 바라보고 간다면은 저는 끝까지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고군분투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모두가 그 겸손 모드신 것 같아요. 예, 컨셉이.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차지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과 대선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